지금 오늘 드디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화요일 날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 양곡법 그리고 뭐 양곡법 관련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를 안 해서 혹시 그리고 막 민주당이 탄핵할 거야. 이거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면 했는데 민주당의 탄핵 협박을 받았던 그 양곡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 방금 1시간 전에 1시간도 안 됐군요.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탄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민주당 어떻게 되느냐? 봐라. 그렇죠. 저 계엄도 잘못됐지만 계엄을 왜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이 내각 국무위원 16명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은 자 그러면 탄핵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태세로 이를테면은 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정말 문제가 많은 이를테면 이 법안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제가 농산물을 키우다가 이제 수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그 피해를 손해 사정인이 와서 이제 이게 뭐 200만 원입니다. 뭐 200만 원? 난 2천만 원 생각하는데 너 해고 하고 다른 사람 불러서 계속 제가 산정을 새로 할 수 있고 그 산정 금액을 평가사와 같이 제출을 하면 나라가 그냥 그걸 보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제한 보조금법 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은 파퓰리즘의 전형이에요. 쌀값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농업 거예요. 관련인데 다 이름만 보면 좋아 보여요. 이름 좋죠. 이런 걸 거부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이 양곡관리법 하나만 가지고 이게 통과됐을 때 얼마나 재정이 들어가는가 최소 추정을 해보면 1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만 하나만 가지고서 1조 원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으로 나눠봤어요. 그럼 1인당 2만 원을 줘야 됩니다. 1인당 2만 원인데 4인 가구면 8만 원이에요. 이거 이제 법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양곡 관리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쌀값이 떨어지면 그냥 쌀 농사 그만 짓고 다른 작물을 하세요라고 하는데도 그냥 굳이 그냥 난 몰라 쌀 농사 지어가지고 쌀값 폭락해서 농가 소득이 줄어들면 우리 집집마다 10만 원씩 걷어서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더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양곡관리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요. 다른 농수산물 가격을 하락해도 저희가 농민들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도 인구면은 훨씬 특용 작물이라 그러네요. 수익성 높은 작물들 그런 걸 해서 농업을 이렇게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농업도 장기적으로 죽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 법 자체는 여러분들도 막 그 법의 독소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정치적 스탠스로 한덕수 대행이 이런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아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곧 탄핵을 할 것이냐 요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이를테면 여기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포인트 좀 하나로 정리해.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탄핵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목적한 바는 뭐야. 대통령 탄핵안을 우리가 통과시켰고 헌재에서 빨리 결정이 나는 거잖아.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시켜버리면 지금 헌재 6명으로 결론을 내는 거는 위법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걸 9명이 정원인 이 헌재에서 6명이 판결 내는 거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나. 이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 빨리 임명해야 되는데 이 임명권 사인 누가 해야 되느냐?
한덕수가 해야 했습니다. 되는데 지금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저께군요. CBS 라디오 쇼에 나와가지고 네. 아니 지금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지. 네. 총리나 다른 사람들한테 화살을 돌려가지고 어떡합니까? 네. 이건 전선을 흩뜨리는 겁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아요. 참 법안 하나 가지고 네. 전국 전체를 이런 얘기 좀 진작 좀 하시지. 전국 전체를 안정시킬 책임이 원내 일당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법안 하나 가지고 또 탄핵하겠다. 뭘 하면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이런 원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아니 민주당이 한 총리 그 대통령 권한 탄핵에 나서면 야당의 거듭된 탄핵 선동을 네. 계엄령 선포한 이유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윤 대통령 탄핵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선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네. 자기들이 이제 탄핵을 한 번만 더 하면 네. 거봐 저러니까 윤석열 그럼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지. 그럼요. 이렇게 나올 거다. 예. 이 말 듣고 보니까 네. 민주당이 아마도 조금만 지능이 더 있다면 제가 네. 생각했던 네. 것보다 맞습니다. 그러면 절대 탄핵은 안 하겠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예. 급반등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파이낸스 투데이로 나왔는데 예. 이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도 괜찮은 기관이죠. 그렇죠. 좋은 시간에도 여론조사 기관인데 네. 이게 탄핵 가결 직후에 나왔습니다. 네. 탄핵 가결 직후인 14, 15, 16일. 14일은 탄핵한 날이긴 합니다만. 네. 14, 15, 16일 4월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잘한다. 긍정평가가 2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전에 높은 건 아닙니다. 19.6%에서 보다는 굉장히 많이 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한다는 24%고 네. 못한다가 74%가 나왔으니까 네. 결코 뭐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19.7%로 나왔거든요. 네. 19.7에서 24.2%가 된 네. 거니까 왜 올랐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그 담화 이후에 예. 윤 대통령의 그렇구나.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고 반대로 탄핵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두 가지를 예상했었어요. 그러네요. 14, 16일이니까 탄핵 가결보다는 12일 날 네. 대통령 담화한 직후에 맞습니다. 조사라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사실 대통령 담화가 예. 딱 나오고 나서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고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다. 정말 그래서 이 두 맞아요. 개는 기억나요. 같이 갈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네, 가결하는 맞아 우리 저 그때 그렇게 하셨죠. 네. 탄핵 가결에 찬성하는 표도 늘어나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늘어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그날 대통령 담화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인 윤석열의 사람들을 네. 잡아당기는 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보여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앞으로 어떤 여파를 가져갈지 이건 차치하고라도 딱 그거를 테크니컬리 보면은 사실 굉장히 격정적이었고 오히려 많은 보수에서는 많은 분들이 야 나도 정말 뜬금포 웬 계엄인가 했는데 내가 대통령 얘기를 듣고 예. 나니까 난 설득이 된다 하는 분들이 또 꽤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했습니다. 왜 했냐면 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시려면 최소한의 새로운 팩트를 하나를 갖고 나오셔서 저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거 부정 관련해 뭐 있지 않을까 기대도 네. 했었는데 네. 그냥 일반 알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못 벗어났다는 맞습니다.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사실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답답했던 분들에게는
야, 대통령이 저렇게 나와서 시원하게 얘기라도 하니까 내가 좀 속이 뚫린다 하는 네.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저는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지금 네. 이제 헌법재판소 심리가 이제 뭐 공판 준비 기일 잡히고 네. 뭐 지금 뭐 준비 서류 내라라는 거 덮이고 뭐 소장이라 헌법재판소도 뭐 소장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형사 소송에 준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까지 나오고 있는데 탄핵 소추안 가결됐을 때도 담화문을 내 가지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직접 나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네. 내 입장을 밝히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네. 하니까 오히려 그 모습에 지지자들은 조금 더 결집하는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지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지자의 결집이 결집이에요. 생기는 거죠. 결집이죠. 네. 네.